발표 부탁합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세종대학교의 호사카 이유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학계에 저를 초청해 주신 것은 먼저 이기동 회장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해 주셔가지고 참여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는 이 댁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전에도 책을 쓰거나 혹은 논문 발표도 한두 번 한 적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그 이후에 공부한 내용을 보고 드리는 그 정도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래도 일본하고 한국은 같은 유교 사상을 많이 계승한 국가라고 해도요, 굉장히 다릅니다. 저는 일본을 유교 국가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어디까지나 신도 국가 일본인데요. 오늘은 그러한 부분을 더 요약해서 되도록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45페이지부터 시작되는 내용을 간추려서 또 중요한 부분을 읽어 나가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45페이지의 서론 부분의 첫 번째 내용이 사실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일본에서 선리학과 신도를 융합하려는 시도가 옛날부터 널리 존재했습니다. 그런 사상을 일본에서는 유가 신도라고 하는데 에도 시대 유학자들이 제창한 신도입니다. 신유 일치 사상이라고도 불립니다. 유가 신도 혹은 신유 일치 사상은 에도 시대의 유학자 하야시 라자에 의해 제창된 이후 다수의 유학자들에 의해 설파되었는데, 유교의 입장에서 신도를 설파하는 사람들이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일본에서요. 에도 시대가 상당히 유명하지만 벌써 1300년쯤부터는 그러한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446페이지의 네 번째 줄부터 보시겠습니다. 에도 시대의 일로 먼저 일본 선리학의 시조로 불린 후지와라 세이카가 신도와 유교는 본래 동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후지와라 세이카는 신도가 불교의 근거를 두어온 것에 반대해 맹렬한 폐불론을 펼쳤고 유가 신도를 제창했습니다. 세이카가 말하는 신도의 중심이 유교와 마찬가지로 인정에 있었습니다. 세이카는 일본의 역대 일왕의 인정 사상이 잘 나타나 있다라는 점에서 그의 주장의 근거를 거기에 두었습니다. 그럼 쭉 생략해서요,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447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일본에서 선리학자 야마자키 안사이가 제창한 수이카 신도는 다른 유학자의 신도설과는 달리 선리학의 학술 중 하나인 역선혁명을 부정했습니다. 이게 일본 유교 선리학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역선혁명을 부정한다라는 부분이죠. 안사이는 일왕과 신하와의 관계가 불평하다고 하면서 신하의 본분을 설파했습니다. 그럼 쭉 아래로 내려가서 이 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단락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일본 선리학의 시조로 불린 후지와라 세이카가 선리학을 배우게 된 동기가 퇴계 이황의 천면토설 및 주자서 조료 등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후지와라 세이카가 중시한 연평문답은 이 퇴계가 바람 조선 간본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선리학을 연구한 에도 시대의
초기의 학자들 중 후지와라 세이카와 하야시 라자는 일본 선리학의 계조이지만 주자의 가르침을 더욱 철저히 받아들인 학자는 아까 말씀드린 야마자키 안사이였습니다. 안사이는 자신의 합파를 현송하기도 했고 결국 선리학의 논리로 스이카 신도라는 탄시로서는 새로운 신도를 창시하기도 했습니다. 야마자키 안사이는 선리학의 논리를 신도 사상에 활용하여 새로운 신유일치 사상을 창시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설명하자면 일본의 학자들은 거의 신도, 신사 신도 그렇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선리학을 결부시킨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449페이지에 위에서 5번째 줄부터 보시겠습니다. 무로마치 시대에 접어들어, 무로마치 시대는 1336년부터 시작됐는데요. 무로마치 시대에 접어들어 선리학이 선정에 의해 일본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선정 순녀들은 선정의 수양법과 선리학의 수양법인 외경 사이에 직문성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무로마치 시대 일본의 유교는 일왕을 대신하여 유독자, 이것은 장군을 그렇게 했는데요. 유독자가 선정 안민을 행한다라는 유독자 집권론으로서 정권을 전담화하는 후속적 이념으로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로마치 시대 일왕은 총이 대장군의 관리하에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군이라는 사람을 전담화하기 위한 이론으로 또 선리학이 활용되었습니다. 한 탈락 빼고 갑니다. 에도시대 유교의 흐름에 대해서는 몇 가지 관점에서 논할 수 있습니다. 합파의 계통 분류에서 보면 주자합파, 이거 선리합파인데요. 그리고 양명합파가 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말하는 고합파라는 세 합파가 대표적이고, 여기에 오기우 소라이라는 사람의 고문사 합파를 추가하여서 에도 시대의 유교에 대해서는 4대 합파라고 일본에서는 분류하고 있습니다. 에도 시대를 통해서 유교의 큰 흐름은 무사의 교학으로서의 유학에서 상인 계층 등을 포함한 소민들의 유학으로서의 흐름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선리학에서 양명학으로라는 흐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양명학적인 부분을 계속 배제해 갔지만 일본은 오히려 양명학적인 부분을 많이 포함시켜서 선리학이 발전해 갑니다. 혹은 일본에서 발전이라기보다 변형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450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단락부터 보시겠습니다. 하야시 라잔에 의해서 완결된 자연법적 세계관으로 도입된 선리학은 야마가 소코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 일부가 변경되었습니다. 야마가 소코는 인간의 정욕을 행동의 기초로 긍정했습니다. 야마가 소코에 있어서 욕심이 적당하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인성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라는 외적 규범에 있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주자학 인성론의 규범성과 자연성의 연속은 단절되었고 규범주의는 스스로를 순화하려고 했다라고 마루야마 마사오라는 근대의 비평가는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큰 가로 2 오기우 소라이에 의한 선리학의 변형, 여기에 가겠습니다. 이러한 일본에서의 유교적 세계관의 변화 과정은 오기우 소라이에 의해 결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유교에서의 자연적 질서의 논리는 천도나 천리라고 불리는 우주적 자연과 본연의 성이라는 라고 불리는 인성적 자연이 이치에 의해 연속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오기우소라이는 우주적 자연을 성인의 토추구의 대상에서 폐지시켰습니다. 소라이에 있어서 하늘의 길이나 땅의 길이라는 것은 이미 유추적 사상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라이는 규범을 오로지 외부적이고 객관적인 제도로 한정함으로써 인간적 자연으로부터의 연속성을 부정했습니다. 소라이는 규범을 예약이라고 하여서 그것은 인간의 내면적 계절을 문제 삼지 않는 외부적 제도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한국의 선리학하고 일본의 선리학이 너무나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읽어 나가 보겠습니다. 오기우소라이는 모두 천하를 안전시키는 것으로 기결된다라고 하여 선왕의 예약의 진수는 성왕 그리고 육경이야말로 성왕의 예약의 길을 보여주는 견종이며 곤자와 맹자는 선왕의 길의 해설자에 불과하다는 위치에 있다라고 소라이는 간주했습니다. 그리고 규범과 자연의 연속적 구성의 분해 과정은 소라이학에 이르러 규범의 건적 이꼴 전치적인 것으로 승화함으로써 사적 이꼴 내면적 생활을 일체의 엄격주의로부터 해방되어 나타난 것이다 라고 마리야마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라이에 있어서 치극 편천하는 수신제가로부터 독립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을 다스리는 자가 나라를 다스린다. 이게 유교 선리학의 기본인데 일본은 그 두 가지를 분리시킨 것입니다. 자신을 다스리지 않아도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하여서 인간의 욕심이라는 부분도 다스려야 한다라는 쉽게 말하는 그 유교의 수양법하고 나라 국가를 다스리는 이치 그런 것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이 일본에서는 오기우소라이라는 사람의 가서 사실상 일본 쪽에서 완성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거 이 451페이지에 큰 가로 3의 위에 있는 세 줄만 보시면요.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이런 선리학 수용 과정이 현재 일본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일본에 있어서도 선리학, 유교랑 외적 질서를 위한 규범이자 가르침이지 마음의 수양과는 거리가 먼 사상이 된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452페이지에 위에서 단락으로는 네 번째가 됩니다. 또 하나의라는 부분으로부터 보시겠습니다. 또 하나의 원인은 이 원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된 원인입니다. 일본인의 사고 방식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카무라 하지메라는 사람이 일본의 많은 유학자는 비록 전주의 소를 받든다 하더라도 이기이원론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적 색채를 가진 유학자는 모두 유기론자였다라고 하면서 그 원인을 일본인의 사고 방식에서 찾았습니다. 나카무라는 일본인의 사고 방식으로서 주어진 현실을 용인한다.
두 번째로서 결합 조직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비합리주의적 경향 등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그쯤 나카무라는 선약 수용에 영향을 미친 일본의 사고 방식으로 일에 주어진 현실 용인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나카무라는 일본인의 사고 방식 중 기본적으로 상당히 눈에 띄는 것은 살기 위해 부여된 현실 세계 또는 객관적 조건들을 그대로 긍정해버리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 현상이 존재하는 현상 세계를 그대로 절대자로 간주하는 것이고 현상을 벗어난 현지의 절대자를 인정하려는 입장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나카무라는 말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일본론은 바로 일본식 사고 방식과 일치하는 유교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453페이지입니다. 그 중간 부분, 그런데라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일본의 경우 일왕의 존재가 외래 사상으로서의 역성현면론의 수용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일왕의 치위 계승 아마테라스라는 시조신인데요. 그 후손 신손인 일왕과 많이 근주가 될 수 있다는 신송 위근설이 지배적입니다. 왕이 유독이어야 한다라는 조건인 유교의 원리와 일왕과의 혈통 원리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간 것 같기 때문에 조금 뛰어넘어서 455페이지로 갑니다. 그 일본의 선리학의 수용의 논리로서 시조위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큰 가로 5인데요. 이거 어떤 것이냐 조금 보시겠습니다. 시조위론은 나카의 토주가 주장하기 시작했고 그의 제자 금화사 반산이 본격적으로 설파했습니다. 시조위론이란 중국에서 태어난 유교의 가르침은 시대, 초, 극가나 지역, 위, 사회적 지위에 따라 그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부분적으로 수정해서 수용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일본에서는 일본의 시조위가 있기 때문에 선리학, 유교도 일본에 맞게 수용한다라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아래로 갔어요. 일본에서 그 조그만 1, 2, 3, 4가 있지 않습니까? 가로. 이거 조금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일본에서는 수용되었는가라는 부분인데 중국과 일본에서는 수토가 다르므로 일본에서는 불교의 화장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화장을 그대로 받아들였고요. 두 번째, 중국의 유교가 설파하는 3년 사이 일본에서는 사회적 불편이나 폐해를 발생시킨다. 그러니까 안 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통손 프루치의 법에 관해서는 일본이 예로부터 혼인 습속에 따라 통손치를 프리라 피난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피효령 양자나 입양한 사위에 대해서는 일본의 분속이기 때문에 돈성이 아니더라도 프리라 피난할 수 없다. 다섯 번째로서 중국에서는 하늘을 모시는 것은 천자뿐이지만 일본에서는 시조신 아마테라스를 소민도 참배하는데 그곳은 일본에서 인정된다. 여섯 번째, 더욱이 시조신 아마테라스와 조대 이러한 직무의 독화에 위해 비로소 일본은 일령을 얻게 되었으므로 공가, 그러니까 왕가는
이 예약의 분류 문화를 지속해 나가는 것이 그 사명이다. 이 정도로 결국은 그 신도 신사적인 사상하고 유교 선리학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유교적인 사상이 훨씬 그 위에 있는 내용으로 흘러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T는 다 읽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제가 말하는 것도 느리기 때문에 조금 계속 가는데요.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474페이지에 마지막부터 세 번째 줄부터 보시겠습니다. 한편 야마자키 안사이 합파가 아닌 오츠카 타이야의 손체자인 모토다 나가자네는 이토에게를 깊이 연구한 오츠카 타이야의 제자로서 그 한문을 교육치고 초안에 반영시켜 메이지 일왕에게 바쳤습니다. 즉 메이지 시대의 교육치고의 토대가 이때에 선리학에 있습니다. 야마자키 안사이 합파가 아니라 오스카 타이야 합파에 의해 이때의 선리학은 일본 메이지 정부의 핵심적 교육 지침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치고에는 황흑사상을 상징하는 신도 용어가 사용되어 있어서 결국 교육치고도 신유 일치사상에 의해 쓰여졌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치고가 일본 제국주의의 독재적 교육 지침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점은 이때의 한문이라기보다 교육치고가 갖는 황흑사상, 신도적 요소로 판단됩니다. 자, 이 정도로 제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